네,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입문자분들께 반드시 봐야 할 영상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것은 직선 침판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이 기본 침판과 그리고 직선 침판의 차이점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싱기의 밑에 있는 부분, 이곳을 이렇게 빼면요, 이렇게 다양한 스티치가 나오거든요. 지그재그도 있고 이니셜 자수도 있고요. 이 작업을 할 때에는 구멍이 넓어야 되거든요. 바늘이 요리조리 움직여야 되니까요. 가정용 미싱은 멀티로 할 수 있는 미싱기이기 때문에 이 구멍이 넓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니셜이나 모양이 있는 스티치는 사실은 꾸미는 용도거든요. 보통은 직선으로 쭉 봉제하는 방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선으로 봉제할 때는 이 직선 침판이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됩니다. 물론 세팅되어 있는 이 기본 침판으로도 무난하게 작업이 가능하긴 하는데, 다만 미싱이 능숙하지 않다면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구멍이 넓다 보니까 원단이 이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얇은 원단일수록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 현상을 직선 침판을 사용하면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선 침판 사용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제 직선 침판 사용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장착되어 있는 침판은 드라이버를 활용해서 나사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는 드라이버 사용할게요. 직선 침판을 장착하고 나사를 다시 조여주겠습니다. 네, 모니터를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가 즐겨찾기 패턴이고요. 즐겨찾기 패턴에서 이 1번을 꾹 눌러줄게요. 그러면 직선 침판 모드 전환 여부를 묻는 창이 떠지는데요.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또 모니터에 쌍침 바늘 사용 여부를 묻는 창이 뜰 거예요. 쌍침은 바늘이 2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좁은 구멍이 있는 직선 침판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여기서 또 첫 번째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즐겨찾기 패턴 1로 자동 설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직선 침판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직선 침판은 바늘이 중앙에 위치한 이 직선 패턴만 가능하고요. 다른 패턴은 불가합니다. 네, 다른 패턴을 선택했다면 경고음이 울려요. 이렇게 경고음이 울립니다. 네, 추가로 직선 침판을 다 사용하고 미싱기를 이렇게 껐다가 다시 켜면 모니터에 직선 침판 모드 전환 여부를 묻는 창이 뜰 건데요. 이 직선 침판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기본 침판으로 바꾸고 싶다면 즐겨찾기 패턴 1번을 길게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모니터에 기본 침판 모드 전환 여부를 묻는 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이 버튼을 다시 눌러주고요. 일반 침판으로 다시 교체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제 영상을 다 보셨더라면은 밑실 감기 그리고 밑실 끼우기, 윗실 끼우는 방법 다 마스터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직선 받기, 곡선 받기, 꺾임이 있는 선 봉제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쁘게 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간략하게 버튼 설명부터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버튼은요, 자동 잠금 버튼입니다. 작동 정지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제자리에서 셋땀 박음질하고 작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버튼은요, 바늘 상하 위치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요, 바늘을 가장 높은 위치로 올리거나 가장 낮은 위치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 LCD 표시창을 보면은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은 LCD 표시창에 바늘 정지 위치가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위 모양으로 되어 있는 버튼은 사절 버튼이에요. 봉제 후에 이 버튼을 누르면 재봉기가 실을 자동으로 잘라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거예요. 이렇게 커팅이 자동으로 되죠. 쪽바위 사용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자동으로 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옆에 있는 이 슬라이더는 속도 조절 슬라이더입니다. 속도를 높이려면 슬라이더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어주고요. 속도를 낮추려면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속도가 가장 낮았을 때입니다. 발판을 최대치로 밟았을 때 이 속도로 가지고요. 중간에 위치해 볼게요. 그리고 최대 속도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은 후진 재봉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재봉을 시작하고 마지막에 끝낼 때 이 되돌아받기를 하면서 이 버튼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뒤로 가지고요. 누른 만큼 가지기 때문에 꼭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놓으면 다시 앞으로 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버튼은요. 시작, 정지 버튼입니다. 발판을 밟지 않고도 이 버튼을 누르면 봉제가 됩니다. 멈출 때 계속 눌러주면 되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버튼 설명은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직선받기 그리고 곡선받기, 꺾임이 있는 선 봉제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직선받기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원단을 노루발 밑에 이렇게 위치하게 두고요. 이렇게 노루발에 좁게 두지 마시고 이 노루발 길이 전체를 다 사용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노루발 레버 내려주고요. 그리고 바늘도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핸들을 작업자 방향 내 쪽으로 돌려서 사용해도 되고요. 좀 전에 안내드렸던 이 가운데 바늘 상하 위치 버튼을 눌러서 내려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싱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 발판을 짧게 한번 까딱하면은 바늘 위치가 달라져요. 발판을 다시 한번 까딱하면은 바늘 위치가 최대로 올라가 있고요. 버튼이랄지 핸들 사용하지 않아도 발판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판 사용해서 바늘 위치를 바꾸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네, 다시 한번 설명 들어갈게요. 원단을 먼저 노루발 밑에 이렇게 두고요. 노루발 레버를 내려주고요. 그리고 바늘도 내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발판을 밟아서 봉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은 긴장하지 말고 원단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이 원단을 못 가게 잡아서도 안 되고요. 밀어서도 안 되고요. 이 속도 따라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까 안내드렸던 후진 재봉 버튼을 이용해서요. 되돌아받기를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른 만큼 뒤로 가지고요. 그리고 버튼에 손을 떼면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원단을 뺄 때는 노루발 레버를 이용해서 노루발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원단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곡선받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곡선이긴 하지만 원단을 둘 때는요.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부분 있죠. 여기랑 이 노루발 가운데를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노루발 레버 이용해서 노루발 내리고 바늘도 내려주고요. 봉제를 시작할 건데요. 초보자분들이 시야가 넓으세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또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밑에까지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요. 우리 눈은 여기까지만, 여기 위까지만 보고 밑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선이 이 노루발 일직선하고 맞춰지게, 이것만 신경 써서 봉제하면은 곡선도 무난하게 연습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속도를 낮춰서 할게요. 근데 곡선이다 보니까 이 손가락에 힘이 약간 들어가야 돼요. 손가락에 힘을 조금씩 주면서 여기는 밑에 보지 말고 이 부분만 보기. 얘는 아직은 되돌아받기 하기 힘드니까 그냥 자동 사절 버튼 눌러서 사절하고요. 계속 여기에만 집중해서 봉제 연습해주세요. 속도가 낮으면 오히려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땐 속도 높여주고요. 이렇게 노루발과 일직선이 되도록 선이, 이 연습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꺾임이 있는 선 연습하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이 꺾임이 있는 선은요, 옷에서도 당연히 사용하고요. 그리고 가방이나 파우치 만들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꺾임이 있는 이 선 있죠. 여기서 끝까지 가지 마시고요. 봉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멈추라고 한 선에서 멈추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선까지 봉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핸들을 작업자 방향 내 방향으로 돌려가지고요. 계속 한 바퀴씩 돌려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잘 맞춰주고 바늘도 원단을 누른 상태에서요. 노루발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원단을 꺾어주세요.
다시 노루발 레버 이용해서 노루발 내려주고요. 봉제. 바늘이 원단을 누른 상태에서 노루발 올리기. 이거 예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노루발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노루발이 이렇게 멈춰 있는데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노루발을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돌리려고 보니까 이럴 때는 얘가 막 움직여요. 그러면 이 끝에가 예쁘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멈춰 있을 때는 바늘이 원단을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꺾었을 때 이렇게 고정이 되면서 예쁘게 봉제가 되거든요. 이 연습이 끝났다면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끝 스티치도 많이 하거든요. 뭐 노루발에 힘을 빌려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일반 노루발로도 얼마든지 예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끝 스티치는 말 그대로 원단의 끝부분에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스티치 폭은 작업자가 원하는 폭으로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0.2cm를 되게 좋아하고요. 때에 따라서 0.5cm 정도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단을 이 노루발 끝 있죠. 이 끝과 원단의 끝을 이렇게 맞춰주고요. 노루발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 바늘 위치를 바꿀 예정입니다. 바늘 위치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땀 폭을 바꾸면 되거든요. 땀 폭을 이쪽 버튼을 보면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땀폭 다이얼입니다. 숫자를 한번 올려볼게요. 올렸더니 얘가 바뀌네요. 최대 7까지 올라가고요. 7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바늘 위치인데 바늘이 가장 우측으로 가져 있습니다. 최대 7까지 올렸고요. 바늘 위치가 우측으로 바뀌어 있어요. 바늘을 밑으로 내리고요. 또 봉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봉제를 하니까 스티치 치고는 넓은 감이 있긴 한데요. 지금은 어떤 거를 더 집중하냐면 일정하게 봉제가 되는 거를 더 집중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정한 폭으로 봉제가 되는지 이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조금 더 좁게 봉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기준을 바꾸면 돼요. 좀 전에는 이 노루발 끝과 이 원단 끝을 맞췄잖아요. 이거를 바꿔서 이번에는 이 노루발 쇠 있죠. 쇠 끝. 이 쇠 끝과 원단의 끝을 맞춰볼게요. 이렇게 땀폭은 7로 유지하고요. 바늘을 내려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선이 좀 전에 봉제한 선이거든요. 예, 약 0.2cm로 해서 일정하게 잘 나왔네요. 이렇게 연습도 해보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직선 침판 사용법, 그리고 직선 받기, 곡선 받기, 꺾임이 있는 선 연습까지 해봤습니다. 직선 침판 관련 영상은 지난번 제가 별도로 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상단 우측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참고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라이온 9300S 재봉틀 사용하는 방법 안내드렸는데요. 궁금하실 것 같은 사항은 설명란에 제가 기재해놨거든요. 그거 봐주시기 바라고요.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